아키라켰습니다. 오늘은 미국 밀리 합참의장의 고뇌라는 제목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밀리 합참의장 트럼프 대통령 때 임명돼서 지금까지 합참의장직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일 있었던 미국의 대선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밀리 합참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국내 정치 문제를 위한 병력 사용 명령이 내려올 수도 있다고 걱정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자신이 또는 군대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무척 고민해 왔고, 그것이 워싱턴 포스트 기자들에 의해서 기술된 책에 의해서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미국에서 상당히 뜨겁게 논쟁되었고, 밀리 합참의장을 높게 평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 출간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책의 제목은 나 혼자 고칠 수 있어 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혼자만이 미국의 모든 문제를 고칠 수 있다는 자만을 표현한 것이요, 영어로 된 제목은 I alone can fix it. Donald J. Trump's catastrophic failure 입니다. 이것은 워싱턴 포스트의 레어닉과 러커 기자 둘이가 합동으로 쓴 겁니다. 이들은 트럼프 시절 백악관 내 또는 그 주변에 140명 이상을 취재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과도 2시간 넘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에 관한 일부 발췌본이 발표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마크 밀리 합참의장에 관한 사항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밀리 합참의장 선거 패배 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에 의한 쿠데타 가능성을 걱정했다는 내용이고, 따라서 군 고위직들이 차례차례 사임을 해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방법까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방법은 토요일 밤 대학살이라고 불리듯이 닉슨 대통령 때 있었던 사항입니다. 닉슨 대통령이 법무장관에게 워터게이트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를 해임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자 장관이 사임을 하고 또 부장관도 사임하고 또 그 다음 사람 또 사임을 하고, 이름으로써 결국 지시를 이행하지 않게 되었고 미국의 민주주의가 지켜졌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대통령에 의한 친위 쿠데타, 즉 헌법 질서의 중단이 있을 수도 있었다 하는 가능성이고, 이로 인해서 미국의 조야가 떠들썩했습니다. 아직은 발췌본만 공개되고 있습니다만 밀리 의장에 관해서 서술한 부분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패배 후에 에스퍼 국방장관을 해임하고 바 법무장관도 사임하면서 트럼프 측근들이 국방부 고위직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자 밀리 합참의장은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밀리 합참의장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부하들에게는 그들은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자신감을 불어넣게 됩니다. 군부 없이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총칼을 가진 집단이 움직여야 되는데 CIA나 FBI나 이런 집단 이외에 총칼을 가진 집단은 군대이기 때문에, 군대가 만약에 다시 말하면 밀리 합참의장이 협조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쿠데타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밀리 합참의장은 만약에 잘못된 명령이 내려오면 밀리 의장이 사임할 것이고, 그 다음 순위의 장군들도 차례차례 사임함으로써 닉슨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토요일 밤의 대학살을 군부에서 재현함으로써 잘못된 명령의 이행을 막자는 투로 논의를 했었다는 겁니다. 1월 6일 미국 폭도들이 미 의사당을 침입한 사태에 대해서도 밀리 의장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밀리 의장은 트럼프가 내란법을 발동해서 군을 끌어들일 구실을 기대하면서 소요 사태를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펠로시 미 하원 의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헌법 질서의 중단을 위해서 핵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밀리 의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러자 밀리 의장은 핵무기의 우발적 발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 그리고 우리는 합법적 명령만 따릅니다 라면서 안심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밀리 의장은 매일 백악관 비서실장, 국무장관과 전화해서 재반 사항을 토의했다고 그러는데요, 그 목적이 백악관에서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밀리 의장은 어떤 식으로든 국내 정치적 필요에 의한 군대 사용은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최악의 상황에서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발췌본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밀리 의장의 인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밀리는 트럼프를 나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에 비유했다고 합니다. 히틀러가 자신을 피해자이면서 구원자로 설정한 것처럼 트럼프도 거짓된 선거 사기를 주장하면서 비슷한 구도를 만들고자 했다는 겁니다. 특히 밀리 의장의 인식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잃을 게 없는 전형적인 권위주의 지도자였고요. 특히 대선 패배 후에 지지자를 동원한 100만 메가 Make America Great Again 그 행진을 히틀러 권좌에 밀어올린 나치 민병대 Brown Shirts in the Street, 그러니까 그들이 갈색 옷을 입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나치 민병대 행진에까지 비교했다고 합니다. 밀리 의장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도 수시로 통화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무척 충성을 한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사석에서는 백악관을 미친놈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걱정했다고 합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바이든이 대통령 취임 선서 후에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가 밀리 의장한테 그 소감을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밀리 의장은 마스크 때문에 안 보이겠지만 오늘 나보다 크게 미소 짓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함으로써 미국의 헌법 질서는 지켜졌고 그래서 밀리 의장은 안도했다는 겁니다. 국가에 대한 깊은 충성심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밀리 의장의 양력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밀리 의장은 2019년 10월 1일 합참의장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년여 더 임기를 남겨두고 있지요. 출생은 1958년 6월 18일 매사추세츠에서 출생을 했고요. 프린스턴 대학 학부에서 정치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사실 미국 내에도 명문대 출신의 사성장군은 많지 않다고 그럽니다. ROTC로 임관을 했고 한국에서도 근무했습니다. 이 사단의 506 보병연대 1대대장을 역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생활을 하면서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석사를 했고 해군대학에서 국가안보 및 전략학 석사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2007년도에 준장으로 진급을 했고 바로 제101 공정사단의 작전부사단장으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었으며 소장 진급 후에는 14낙 사단장을 역임했다고 합니다. 중장으로 진급해서는 3군단장을 역임을 했고요. 대장 진급 후에는 육군전력사령관, 육군참모총장, 그리고 나서 합참의장에 임명되었습니다. 보시면 작전분야에 주로 근무했고 공정사단이나 산악사단 등 상당히 임무 강도가 높은 부대 지휘관을 역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밀리 의장의 에피소드 관련해서 우리는 군인과 명령에 대한 복종의 문제를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군의 경우 군형법 제47조에는 명령 위반에 대한 죄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당한 명령에는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이요. 그것을 역으로 말하면 정당하지 않는 명령에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명령의 정당성 여부는 누구도 판단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본인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애매한 상황에서 부당한 명령이라고 확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은 주어진 명령을 묵묵히 수행하는 방향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사실 명령 불복종의 사례는 적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 시에 해인사 폭격 명령에 대해서 공군 조종사들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써 해인사의 유물이 보존될 수 있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시에는 히틀러가 파리를 불태우라고 말했습니다마는 파리 주둔 사령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파리가 온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일이 잘 됐으니까 그렇게 평가되는 거지만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상당한 엄벌을 받았을 그러한 조치지요. 따라서 정당하지 않은 명령일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거기에 복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각자의 인생관, 사생관, 국가관, 군인관이 전제되어야 하고 사실 실행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며칠 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다시 말하면 군인도 공무원입니다만 공무원들도 부당한 명령, 부당한 상사의 명령에는 따르지 않아야 되도록 헌법에 사실 명시되어 있는 거죠. 국민을 따라야 되니까요. 공무원은
상사가 아니라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직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공무원이 깊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군인이나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할 대상은 상관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겁니다. 다수 국민의 뜻에 분명하게 반하는 상사의 명령일 경우에 군인이나 공무원은 수용 여부를 숙고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관, 사생관, 국가관, 군인관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겠죠. 이 외에도 나 혼자 고칠 수 있어 라는 책에는 몇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개석상에서 나토 탈퇴와 한미동맹 탈퇴를 시사했고 재선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 두 번째 임기에 우리는 두 번째 임기에 이 일을 할 거야 라고 언급했다는 겁니다. 에스퍼 국방장관도 선거 당일에 민주당을 응원하고 있다는 말을 측근에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트럼프가 대선 후에는 자신을 해임할 것을 알고 사표를 미리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선 이후 어떤 퇴역 장군은 밀리 의장에게 전화를 해서 헌법에 충실을 해야 한다면서 당신은 이 공화국의 안정성을 상징한다 라는 말로서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고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친위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고 밀리 합참 의장에 의해서만 예방된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예방되었다는 겁니다. 군인은 무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명령 복종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하기는 쉽지만 정당하지 않는 명령에 불복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방향으로 권해할 경우에 명백한 불복종 없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찾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권해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봅니다. 군인의 경우 다른 어느 조직보다도 명령에 대한 절대 복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만 군인은 상관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한다는 그런 전제에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상사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인생관, 국가관, 사생관, 군인관을 분명하게 정립해둘 필요가 있고 그리고 평소부터 꾸준히 생각을 해보고 실행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의문을 갖는 건 이겁니다. 현재 우리 군의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또 과연 이 명령을 들어야 할 것인가 또는 어느 정도로 수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소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고민하고 있을까요? 저는 의문입니다. 충분한 고뇌를 통해서 상관의 명령에 노골적으로 불복종하지 않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산출하고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공직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경우를 당하게 될 겁니다. 그냥 명령에 따랐다 하는 핑계만큼 비겁한 핑계는 없는 것이요. 감사합니다.